인공지능 급등주 추천 종목들의 탁월한 상승 현황입니다. 부국철강은 주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였고 파맵신 역시 인상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텔레필드의 경우 놀라운 상승률을 나타내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성정보와 위메이드는 각각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남선알미늄과 갤럭시 아머니트리 그리고 대상홀딩스는 각각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HPSP의 성장세도 주목할 만하며 신라젠, 넥스트아이, 메가이CS 그리고 두산로보틱스는 모두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주반도체 그리고 셀바스 AI는 모두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천들은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수익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인공지능 급등주 추천 종목 첫 번째는 다이나믹 디자인입니다. 이 기업은 타이어 금형과 관련 자재 생산의 선두주자로 대한민국 주요 타이어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자랑합니다. 최근 실적은 다소 부진했지만 지난해 10.53%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며 실적 개선의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대규모 순손실로 인한 높은 자본 잠식률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영업 적자가 줄고 있지만 순손실과 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자본금 확충으로 재무 건전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더해 인도네시아에서의 니켈 광물 사업과 글로벌 타이어 업계 2위 기업과의 수주 증가가 실적 개선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공시 분석에서는 루마니아 자회사의 자본금 증자와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 등을 통한 해외 사업 확장 계획이 주목할 만합니다. 주가 상승과 관련된 회계적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있었으나 이는 현금 유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최근 한 달간 주가가 3,410원에서 3,675원으로 변동하며 급등세를 보였고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 등이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RSI 지표도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3,500원 선에서의 매수 기회와 4,200원 선에서의 매도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적 관점에서는 2,800에서 3,200원 선에서의 매수 기회와 4,500원 선에서의 매도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연간 저점의 50% 하회 시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으며 해외 생산 거점 확대와 실적 개선이 확인될 때 매도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은 타이어 금형 제조업체로서 최근 실적 악화에 따른 저평가 국면에 있지만 글로벌 타이어 수주 증가, 인도네시아 공장 신설, 니켈 사업 진출 등의 기회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투자자 여러분들은 다이나믹 디자인의 주식에 대한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LS전선아시아에 주목하세요. 베트남 전력 인프라와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거센 성장 바람이 이 종목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저 케이블 사업과 신규 설비 투자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성장의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PER 94배, PBR 4배로 밸류에이션은 다소 높지만 수익성 개선 추세를 본다면 이는 곧 투자 기회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부채 비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무 안정성과 수익성의 꾸준한 성장은 이 종목의 튼튼한 토대를 이룹니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사명을 LS 에코에너지로 변경할 예정이며 이는 에너지 사업 영역의 확대를 시사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보면 주가는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21일 이동평균선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RSI 80 이상으로 과매수 구간에 있지만 이는 상승세가 강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LS전선아시아는 중장기적으로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고밸류에이션과 과매수 상태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과 신사업 확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기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매매 시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주가 모멘텀에 주목해야 합니다.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19,000원 선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중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세에 주목하며 15,000원, 17,000원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2,000원 이하가 되면 이는 분명한 매수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를 잡을 시간, 눈을 크게 뜨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DI 반도체 검사 장비의 전문가이자 시장의 새로운 별. 최근 반도체 호황기를 타고 성장세를 이어가는 이 회사는 실적 분석이 눈부십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 중이며 PER과 PBR은 업종 평균보다 낮아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ROE와 순이익률도 높아 수익성은 강력. 하지만 조금의 경계가 필요한 건 부채 비율의 상승. 그러나 FCF가 양호하고 주주환원 정책도 매력적이니 이 회사에 대한 기대는 계속됩니다. IoT, AI, 자율주행차 시장의 성장은 DI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입니다. 최근 3개월간의 뉴스를 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와의 계약 체결 소식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수주 계약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DI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공시 분석에서도 2022년의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현금 배당 정책의 지속적 상승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재무적으로 양호하나 경기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니 수익성 개선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가격 기술 분석에 따르면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며 장기간의 횡보 구간을 돌파했습니다. 이동평균선 분석에서도 상승 추세가 확인되며 거래량 증가와 RSI, MACD 지표는 모두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투자 의견으로는 DI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분석과 거래량 증가가 상승 가능성을 높여주며 중장기 반도체 시장의 확대와 저평가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 점진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 시점은 6,100원에서 6,200원 사이, 매도 시점은 6,900원과 7,500원에 주목. 장기적으로는 업황 호조와 실적 성장을 고려해 추가 매수를 유지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DI, 이제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시간입니다. 기술적 상승 가능성과 재무적 안정성을 갖춘 이 기업,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코리아 서키트의 주식에 관심 있는 투자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 기업은 PCB 제조의 강자로서 최근의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놀라운 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적자 전환과 높은 부채 비율이 걱정거리이긴 하지만 2024년 생산 라인 증설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며 주가 역시 19,500원으로 평가되어 추가 하락의 여지는 제한적입니다. 최근 브로드컴과의 5G 통신칩 공급 계약과 AI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뜨거운 화제입니다. 이는 코리아 서키트의 매출 증가 가능성을 높이며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PC와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공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매출 및 영업이익의 개선, 재무 상태의 건전함을 자랑하며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인한 추가 매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사 및 감사 인준 통과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주가가 급상승 중이며 RSI와 MACD 지표가 과매수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와 활발한 주식 수요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코리아 서키트는 재무 건전성과 추가 매출 가능성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른 점에 종합 가치 점수를 부여합니다. 단, 현재 과매수 상태와 시장 환경 악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기업의 미래는 밝으니 지금이 투자의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아주아이비 투자에 주목하라. 최근 3개월간 누적 영업이익의 상당한 증가와 다양한 투자 기업들의 상장 및 이익 성장이 이 회사의 주요 동력입니다. PE 부문의 성공적인 상장이 이끄는 금융혁명을 지켜보세요. 공시 분석에서도 추가 상장, 전환사채 조치, 공매도 종목 지정과 같은 시장의 핵심 정보가 넘쳐납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아주아이비 투자는 빛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와 2분기 영업이익의 증가는 반등의 신호탄이며 PER과 PBR 비율은 주가의 할인된 매력을 증명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는 성장성의 증거이며 2023년 이후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주가 기술 분석에서도 아주아이비 투자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의 상승 추세,
높은 거래량, 11선과 21선의 상향 교차는 모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단기 변동성과 급등 가능성에 주목하세요. RSI 지표가 과매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90선에 도달하지 않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의 급등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종합적인 투자 의견은 긍정적입니다.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고 할인 매력 있는 가격, 성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눈에 띕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 규모를 조정하고 시장 리스크를 고려하세요. 최신 뉴스 영향은 물론 예측하기 어려우나 투자 전에는 관련 뉴스와 이벤트를 주시하며 주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주가가 과열 조짐을 보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500원 선으로 하락할 때 매수 시점으로 추천합니다. 중기적으로는 조정 후에 상승 전환을 고려한 매수가 유리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성과 이익 개선 잠재력을 감안한 현 수준에서의 매수를 권장합니다. 장기, 중기, 단기 관점별로 매매 전략을 설정하고 주가 변동성과 개인 위험 선호도를 감안하여 접근하세요. 이는 아주아이비 투자의 놀라운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데 있어 핵심입니다.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과 기술 부문에서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이자율을 현 상태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세 번째 연속된 이자율 동결 결정으로 현재 연방기금 목표 금리 범위는 5.25%-5.5%입니다. 이는 현재 금리 인상 주기에서 단기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오름세와 내림세가 엇갈리는 등 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상승한 반면 중국 상해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며 약세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 우려가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흥국 시장을 보면 브라질, 인도를 비롯해 대부분의 신흥국 증시가 하락하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 연준의 이자율 동결은 금융과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의 강세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미국의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의 부동산 문제 등 지역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대비 유로와 캐나다 달러 등 일부 통화가 상승한 반면 엔과 스위스 프랑이 하락세를 보이며 달러화가 여전히 일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을 살펴보면 석유와 천연가스 선물 시장이 하락한 반면 휘발유 값은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석유 및 에너지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한편 원자재 시장에서 구리를 제외한 대다수 금속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점은 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다소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농산물 시장 역시 대두와 대두박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옥수수, 설탕, 소맥 등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선진국 시장은 견조한 반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신흥국과 중국 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은 여전히 선호되고 있지만 일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개선되는 조짐이 있습니다. 향후 연준의 정책과 글로벌 경기 둔화세가 주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와 폭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평가됩니다.